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내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유쾌하게 말을 해서 무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 실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그 논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경쟁이요. 앞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 한마디만 저희가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 게 가장 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아이들만 봤어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만 보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제가 과연 성인 ADHD일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 찾아봤게 됐습니다. 성인 ADHD. 이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증후군. 네, 과잉 행동. 행동이 빠졌고. 잘 외웠는데 그걸 빼먹었네. 전문성 있어 보였는데. 2년을 지금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가 아니야, 원래 그게 좀 어려워. 맞아. 사실 ADHD 전문이시거든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진짜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가우신가 보다. 근데 사실 가비님 정말 내가 스스로 나 좀 성인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제 성격이겠거니 했어요. 그냥 제 캐릭터고 잘 모르나 보다 나는 좀 바본가 보다 이러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작년에 이제 수우파를 좀 찍게 되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조금 더 느끼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안무를 짤 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이 11명, 12명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기고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긴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필기로라도 하는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지우는 것 같아요. 지우개로. 그래서 이게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막 뭔가 집중력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때 제가 버벅거리는 게 전 너무 창피하고 싫어요. 사실은 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세워놓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짰던 안무를 또 짜고 또 짰던 안무를 또 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내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유쾌하게 말을 해서 무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 실수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그 논란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경쟁이요. 앞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 한마디만 저희가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 게 가장 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아이들만 봤어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만 보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충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말이 많은 것도 그렇죠. 이제 말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결과 예측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는 단어가 먼저 탁 튀어나오니까 오해를 이제 받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네. 그 단어를 딱 말해야지 시원해요. 아, 시원해. 네. 그 단어를 딱 말해야지 시원해.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근데 선생님 요즘에 네. 주위에 보면은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성인 ADHD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 많죠. 요즘에. 있긴 있는데 일단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성인 ADHD 이런 관심이 많아진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ADHD를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생각보다 주의력이라는 뇌의 기능이 성장 발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주의력이라고 하는 뇌는 굉장히 고차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뭐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22살, 23살까지도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ADHD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집단, 그다음에 또 어떤 집단은 ADHD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까지는 거기까지 수위까지는 안 가지만 여전히 주의력이 좀 문제가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장 중에는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가비 씨도 아마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네, 맞아요.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전문의를 만나서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모든 사람이 또 다 병원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나한테 혹시 좀 이런 면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 몇 가지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유 너무 힘드셔 너무 그래요? 너무 힘들죠? 네. 네, 근데 몇 시에 주무시는지 좀 중요하긴 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기는 네. 계속 힘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늘 힘들었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일찍 잔다고 해도 힘들어요. 네. 아침에 이게 일어나는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뭐 직업 특성상 밤에 늦게 주무시는 직업이 있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잤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의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는 뇌를 탁 각성을 시키고 각성을 유지하고 또 뇌가 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안 깨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물론 성인 ADHD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게으른 사람으로.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여기에 해당되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시군요. 네. 모임에 항상 5분 내지 10분 늦는다. 네. 이거 그러신 시간 것 같으세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제가. 그런가요? 이런 걸로 오해 많이 받는데 근데. 네,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계산 안 하는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을 예상을 잘 못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을 때 이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나갔어요. 근데 뭘 깜빡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강아지를 임보를 했었거든요. 임신을 했는데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다 챙겨놔요. 전날에 뭐 사료랑 뭐랑 패드랑 다 챙겨놓고 강아지만 데리고 나와요. 제가. 아이고. 가자 이러면서 강아지만 데리고 나와. 얘를 놓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혹은 뭐 무대를 하기로 했는데 신발을 깜빡하고. 그럼 어떡해요? 휴게 그럼 보내서 다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상황에는. 그래서 그런 깜빡거림이 많아가지고 약속 시간에도 많이 늦고 또 시간 계산도 잘 못해가지고 늦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관리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잘 관리를 하느냐의 의미에서 본다면 왜 애들 그런 거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간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소파에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빨리 해. 그러면 아니에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기준이 뭐냐면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가 딱 서 있어. 그럼 누르자마자 문이 쫙 열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층까지 아무도 중간에 안 타. 바로 내려가서 그렇죠. 문이 짠 열려서 나가서 횡단보도도 파란불로 딱 바뀌어.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언니 맞아요. 기준 삼는 거지. 맞아요. 그 정도는 맞아요. 국가 원수급 아니에요. 국가 원수나 돼야. 모든 상황이 다 들어맞을 때로 네.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 시간이 많다고 착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 맞아요.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이 맞아요. 아주 계획적으로 맞아요. 생각하는데 모든 게 계획대로 안 맞아요. 오. 이야.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처음 같이 일할 때는 매니저님이 너무 빨리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부르지 했는데 그렇게 가야지 맞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잃어버리는 시간을 포함한 네. 거예요. 예. 네, 네, 네. 핸드폰 두고 오고 또 우리 가비 누나 또 신발 또 두고 오고. 예. 2번 올라갔다 올 시간까지 계산이 계산을 그렇죠. 뭐 제가 또 마스크도 잘 깜빡해가지고 아. 마스크도 뭐 사러 갔다 오고 뭐 이런 시간이네. 아니,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점철돼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또 보면요. 저축을 못하고 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세요. 저축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 그러세요? 돈을 저축은 잘하는데 돈 관리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얼마 써야지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쓰는 걸 보고 너무 놀라기도 한 적도 있었고 즉흥적으로 좀 뭘 많이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즉흥적이에요. 저는. 소비도 그렇게. 네, 너무너무 기분파고 너무 즉흥파인 게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즉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멋지다. 즉흥이에요. 멋지다. 뭐 크게 뭐 일단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좀 비는 시간에 그날 다 모든 걸 예약을 하는 거예요. 호텔이랑 비행기를.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즉흥으로 그냥 확확 다 해버리는 편이고 제가 사실 유학을 가려고 돈을 모아뒀던 게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비자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왔어서 못 가게 됐는데 좀 기분도 안 좋았고 해서 차를 그냥 그때 구매를 했어요. 약간 즉흥적으로. 완전 즉흥적으로. 그것도 약간 계획적인 느낌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름도 제가 사실은 개명을 한 거거든요. 가비로. 아, 그럼 가비가 본명이에요? 네네, 제 지금 본명이에요. 저 그냥 활동명. 활동명이 아니고? 네, 원래는 신지원이었어요. 네, 원래는 신지원. 근데 바꾼 이름이 좀 더 잘 어울리긴 해요. 근데 이름 자체도 즉흥적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기분이 어느 날 딱 누워있는데 나 이름 바꾸고 싶은데? 나 이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그게? 내가 사는 삶에 비해서 너무 이름이 평범한 것 같아. 난 좀 더 특별하게 살고 싶고 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바꾸고. 네, 그러고 딱 즉흥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즉흥적인 게 그래서 엄마랑 옛날에 트러블이 있었던 게 저는 지금 생각나고 지금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딱 지금 바로. 나는 오늘 네. 바로 지금 right now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유명 맛집이어도 웨이팅 있으면 포기한다. 이런 면도 있으세요? 네, 저는 옆집 가요, 그냥 그래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너무 바쁜 분들은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된다면 기다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비 씨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저는. 그리고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치를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 시간을 쓰는 그 가치를. 그리고 제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거의. 네.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나는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저는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삶의 기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첫째는요. 사실 성인 ADHD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귀찮아하는 거. 아니, 귀찮으면 대명사 아니에요. 귀차니즘. 그래서 이 ADHD에서 보이는 귀차니즘은요.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ADHD에서 귀차니즘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귀찮다 이러고 있는데 맥주 마실래? 그럼 그래! 그걸 안 귀찮아요? 그건 전혀 안 괜찮아요. 아니, 그래? 그것도 귀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좋아하는 거는 거는 귀찮아요.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울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의욕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나 하기 싫고 그런 거라면 이 주의력 문제는 관심과 흥미에 따른 편차가 아주 심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귀찮아한다는 면에서 아무리 유명 맛집이지만 웨이팅을 하고 기다리고 그걸 챙기고 하는 게 귀찮아. 나 그냥 안 먹을래. 이 귀찮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주의력이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네, 특히 반복되는 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마저도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 것. 요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충동성이 높아서 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나오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이런 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좀 있을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긴 네네네. 해요. 전혀 의도는 나쁜 의도를 갖고 네, 있는 게 맞아요, 아님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말이 이렇게 툭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다듬어지지 않고 반응의 속도가 빠르니까 네 대중들은 일부 그것도 뭐 다는 아니고 일부 대중인데 일부 대중이 가비 씨의 어떤 면에서 뭐가 딱 걸렸을까? 뭐가 딱 걸려서 그걸 가지고 불편했을까? 너무 감쌌던 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를 찝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가비 씨는 절대로 뭐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뭐 난폭하지도 않은 분이시고, 다만 약간 충동성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동성이 높은 거는 약간 이제 너무 반응이 빠르면서 중간 단계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데 이걸 못 걸으면 언어 충동성이 탁 나올 때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가 약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가비 씨가요. 네. 이건 제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네. 되게 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참 속상하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도 좀 혹시 이런 일 있으셨어요? 대인 관계에서 좀,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해받는 거. 어릴 때요. 어릴 때는 사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엄마랑 그 충동성이라든지 제가 깜빡깜빡하는 그 습관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리고 사춘기도 좀 심하게 겪었고. 그러세요? 네. 네. 정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고 청소도 못하고 저희 방은 늘 더러워져 있고 저희 엄마가 늘 청소해 주시고 사실 엄마가 저를 케어해 주셔서 지각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근데 청소 같은 건 이런 거는 지금처럼 똑같이 못했고 그러니까 수저 같은 걸 이제 밥을 먹다 보면 제가 수저를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되게 많이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덜렁거려서 혼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덜렁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들이 근데 좀 흥미로웠어요, 선생님. 네. 생각보다 뭐 이게 좀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남다른 행동일 줄 알았는데 그냥 다들 겪고 있는 맞아요. 되게 생활 속에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성인이 되셨지만 이 주의력의 문제를 좀 아직 좀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비 씨가 선생님 제가 성인의 ADHD가 맞나요?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생기는 건 네, 아니에요? 갑자기 생길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되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녀 박사님 저 아까 그 체크리스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속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저도요. 자꾸 휴대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릴 때는 안 그러셨대요. 최근에 그러신다고 그래서 노화 막 이러면서 이제 웃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성인이 다 되셨는데 이제 성장이 다 끝났는데 대뇌의 성장도 다 끝났는데 주의력은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가비 씨 어머님이
저를 어린 시절에 찾아오셨더라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아이가 엄마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조금 뭐가 덜 자라서 아직 조금 미숙한 겁니다. 성장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부주의하고 나이에 비해서 산만하고 나이에 비해서 조절이 잘 안 될 때 일상생활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눈에 띄니까 맞아. 사실 양육자와 갈등이 많을 수가 있죠. 근데 되게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매일 반복되니까 얘가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해력은 안 떨어지니까 말로 설명하면 알아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제일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ADHD는 뭐 지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능과 다른 부분이에요. 알았어요 이러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얘는 애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네. 익숙해요. 그 말이. 말이 익숙해요. 여기서 그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네. 다들 자라면서 그런 얘기 듣고 자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부모가 좀 알면 이런 양상을 보일 때 네가 요거는 더 성장을 해야 돼. 잘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너는 정신한테 글러먹었어. 너는 또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그 부분이 성장하면서 좀 속도나 이런 거에 개인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가비 씨 어떤 면이 있냐면은 물론 뭐 어릴 땐 좀 집중이 좀 떨어지고 산만한 면도 있으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비라는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는 사람이세요. 이걸 부정하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으시고 잘 인정하고 이거는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뭐 너 좀 이래 그래도 맞아 나 좀 그래 근데 나 요즘 연습 중이야 나 좀 잘해보려고 노력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지는 뭘 잘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맞아요, 않으시는 맞아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 충동성이 좀 있으신데요. 뭐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이 춤을 추는 데의 충동성은 민첩하게 음악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데 또 그렇게 나쁘게 쓰여지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민첩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장점으로 또 사용이 되면서 춤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기 조절과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런 약간 주의력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사실 봐요. 네. 우리 가비 씨는 지금 춤을 계속 꾸준히 하셔서 지금 정말 무엇인가 이뤄내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비 씨 마음에 가장 힘이 됐던 것, 원동력이 됐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고비도 있고 그만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든든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자를 쓰고 춤추는 거였는데 걱정을 좀 했었어요. 엄마 모자 날아가면 어떡하지? 모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모자 날아가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발로 확 차. 저는 이 말이 있잖아요. 되게 든든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모자를 안 떨어지게 하려면 핀을 꽂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확 차버려. 그리고 너 춤추고 싶은 거 그냥 시원하게 차버려.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렇게 했던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예쁘다 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고 싶은 거 하라고 굉장히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이 다 저한테는 큰 힘이었죠. 원동력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일이 잘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그거 한 20%라면요. 한 80%가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냥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그거 한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막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네. 너무 고마워. 지원이라고 부르세요. 지원아, 진짜 너 때문에 진짜 산다. 너무 고마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네. 수업하러 잘 되기 전부터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깜짝이야. 아유.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바로 정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거야? 여보세요? 전화. 네, 네, 어머니께서 방송 출연은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예. 해서 부끄러워요.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 금쪽 상담소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네, 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뭐 목소리가 어머니, 좋으세요. 네.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가비 양의 그 지금의 에너지 그리고 자존감을 갖기 위한 1등의 동아줄로 어머님을 뽑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가비는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네. 예, 뭐 여지껏 속 한 번 새기지 않았어요.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가비 양이 어머님이 많이 혼났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제가 좀 어렸을 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지원이 어렸을 때 가비. 네. 가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어려웠었는데 내가 좀 그때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한 게 그게 미안해요. 그게 지금도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못해준 게 좀 미안해요. 많이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또 얘기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알았어 그냥 중간에 말 끊는 게 그때 좀 많이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지금 가비 양 듣고 있거든요. 네. 엄마, 집에 잘 가고. 조심히 집에 가고 길 미끄러우니까. 뭐,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래. 화이팅! 그래, 고마워. 네, 날 안녕히. 들어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어머님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저 처음 들어봐요. 엄마 저렇게 목소리 떨리는 거. 네. 절대 안 울거든요. 그 우는 티도 안 내세요, 잘.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 건 또 되게 처음 들어봐서. 근데 아까 어머니 그 말씀 들으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해줘도 언제나 또 생각해보면 더 잘해줄 걸, 뭐 그때 한 번 더 토닥여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나를 좋게 해줄 걸,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아주 뭉클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방송을 보고 ADHD 자녀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 정말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제 반복 속에서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이를 막 잡고 막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되는데 이렇게 또 같이 웃고 가셨어. 네. 너무 감사한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냥 이렇게 터놓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디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혹시나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또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으시고 하셨으면 전 진짜 좋겠어요. 좀 정신없고 산만한 제가 성인 ADHD일까요? 선생님 고민이셨던 우리 가비님. 오늘 가비님께 내려줄 은영 매직 어떤 네. 건가요? 저도 너무 기다려지만. 네. 일단 은영 매직은요. 성인 ADHD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치료는요. 첫째, 문제를 좀 인식해보는 거. 이런 면이 있구나. 두 번째, 인식을 하고 나면 스스로 좀 노력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 툭 나갈 때는 매일 눈에 띄는 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자. 이거를 눈에 띄는 데마다 붙여놓으면
좀 나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조금 노력해보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분야를 정말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서 성인 ADHD인지 또 ADHD는 아니어도 주의력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의논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이 생활과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 할 때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보고 본인이 잘 생각해보는 그 전체의 과정이 저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비 씨는 제가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문제인식을 시작하셨고 이거에 대한 의논을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해결의 반은 이미 온 겁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예. 우리 가비 양이 예. 오늘 나눴던 이 소감들을 네. 춤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대요.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정말 어머 내가, 너무 영광이다. 네, 오 박사님하고 나눴던 얘기 마음의 표현을 춤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를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5, 6, 7, 8.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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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너무 신나. Yes, yes. Hey, hey, hey. 너무 신나.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의 금쪽 굿즈 나갑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갖고 너무 싶으셨죠? 싶었어요. 자, 짜잔. 와! 보여주세요. 가비는 멘탈 가비다.